포럼 2차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태혁신 종합지원기관으로서 노사발전재단은 12개 수행기관과 더불어서 일태혁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태혁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어떤 사례를 또 분석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제가 사례 공유 포럼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 공유 포럼은 지난 4월에 작업 조직을 테마로 해서 첫 번째 포럼을 제가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포럼으로 임금 직무 체계를 테마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포럼에서는 어떤 일태혁신의 그동안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다루었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그런 기업의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는 어떤 그리고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럼 오늘 포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럼 시작에 앞서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 우리 최관병 과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 최관병입니다. 오늘 2021년 2차 일태혁신 사례 공유 포럼에 참석하게 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일태혁신이라는 말에 혁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혁신과 저희 인연들을 이렇게 되돌아보자면 15, 16년 전에 미국 유학 중에 그 하이 퍼포먼스 워크 시스템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고성과 작업장에 대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자동차 산업에 있어 생산 방식들에 대한 사례들을 접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이 지난 2014년경에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전보건 혁신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도 혁신이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이 일터 혁신과의 좀 차별성 있는 개념인데 싶은데 거기에 혁신이 쓰였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됐고요. 그리고 한 2, 3년 후에는 정부 혁신과 관련된 혁신 행정 담당관을 맡아서 혁신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번에 네 번째 만남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만남이 진짜일 것 같은데요. 일터혁신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터혁신이 무엇인지, 혁신이란 도대체 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과거와 다른 것이 혁신이냐, 아니면 좋은 것이냐, 바람직한 것이냐, 해야 할 것이냐, 이 모든 것을 아마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혁신이라고 보고 있고요. 혁신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집착하기보다는 현장에서의 사례들을 보면서 징표들을 찾아내고 이러한 징표들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굉장히 사례를 공유한다는 부분은 혁신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주신 말씀들 잘 새겨 듣고 어떻게 정책으로 연계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차분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포럼에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는 두 군데 기업 사례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인천 참사랑병원과 주식회사 청인 두 가지 사례가 발표되는데요. 한 부분은 병원 서비스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제조업 부분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의미 있는 어떤 사례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례 발표는 두 기업의 컨설팅을 직접 맡았던 컨설턴트가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또는 컨설턴트뿐만이 아니라 그 기업에서 같이 했던 관계자분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은 청인의 우리 이장춘 팀장님께서는 직접 이게 현장에 참석을 해주셨고, 우리 인천 참사랑병원의 박범주 과장님께서는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따 온라인 연결해서 또 관련된 내용도 좀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천 참사랑병원 사례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노사발전재단의 김효은 컨설턴트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김효은 선임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사례로 제가 발표하게 된 사업장은 인천 참사랑병원입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병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컨설팅 신청 배경, 실질적인 제도 설계 과정, 그리고 성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병원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참사랑병원은 정신건강의학 전문병원으로 이외에 다양한 사회사업 및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약 130명 정도 규모이고요. 컨설팅은 실질적으로 18년도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중소병원의 특성상 체계적으로 인사체계를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었고, 특히 내부적으로 인적 구성원들의 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인력의 입퇴사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인재의 확보와 유지, 합리적인 인사체계 구축이 병원의 경쟁력에 중요하다는 총무팀과 경영진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일터혁신 컨설팅을 신청하게 돼주신 상황이었습니다. 네, 참사랑병원 같은 경우는 그 컨설팅을 진행함에 있어서 병원장님과 당시 행정부장님, 총무과장님, 경영지원실장님의 협조와 지원이 잘 된 사업장이었습니다. 특히 제도 설계 과정에 앞서 컨설팅 니즈와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장표와 같이 직무 중심 인사관리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해 주셨고, 다양한 활동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설계의 그 핵심으로 잡은 것이 첫 번째, 그 직무 체계 그리고 직급, 직책에 대한 개편 방향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합리적인 평가 보상 방향을 설정하는 것, 세 번째, 참사랑병원이 나아가야 할 전략 방향과 그 노사 간의 공유 및 합의 과정을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추진사항을 간략히만 요약하였고, 뒷장에서 그 임금 중심으로 세부적인 제도 설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컨설팅을 좀 촉진하게 된 요인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컨설팅에 대한 구체적인 그 설계 실행 과정에 앞서 컨설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먼저 소개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가 HR 아카데미라는 과정을 5주 동안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주제로 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였다는 점입니다. 직무중심 인사관리라는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 근로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제도의 수용도 그리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과정을 먼저 선행 가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제는 노사협의회, 직위 직급, 직무관리, 성과관리, 보상, 내부 이슈 공유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와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교육은 전 직원들에게 열린 형태로 교육을 진행했고, 평균적으로 20-30명의 근로자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컨설팅의 촉진 요인으로 좀 꼽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노사 파트너십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참사랑병원의 경우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노사 파트너십 재정 지원 사업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고, 위에 파트너십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장님을 포함한 모든 의료진분들 그리고 20명 정도의 직원들이 해당 노사 파트너십 활동에 함께 참여해 주셨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노사의 비전, 핵심 가치 등을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또 다음에서 보시는 장표와 같이 다양한 그 노사 파트너십 활동을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략 과제, 실행 시기, 세부 추진 방향 등을 구체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촉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중심 인사관리 체계 개편 과정입니다. 네, 직무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저희는 위에서 보시는 장표와 같이 보상의 원칙, 금전적인 보상, 비금전적인 보상 방안을 모두 고려한 총보상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하고자 하였습니다. 핵심이 되는 보상 기준의 원칙을 직무, 팀 성과, 개인의 역량으로 잡았으며, 금전적인 보상은 직무가치 기반 기본급 연동 방향과 인센티브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외에 비금전적인 보상 방안으로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 승진, 직무, 복리후생 운영 방안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 직무중심 임금 관리를 위해 직무평가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직무평가를 바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1단계에서 직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활동들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수행한 가장 큰 목적은 직무가치 평가라는 것이 사람의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에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해당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2단계에서는 대표 직무와 직무평가 방법 그리고 요소들을 확정한 후 직무평가상 발생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3단계에서 바로 본평가를 진행하였고요. 그다음에 4단계에서 타당성 검증이 완료되고 5단계에서 직무평가 값을 중심으로 기본급 밴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과정으로 해당 프로세스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뒷장부터 조금 더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가 왜곡을 위한 사전 조치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무 개념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직무 체계에 대한 정리, 직무 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교육, 그다음에 직무 평가자를 임의로 컨설턴트가 지정하여 평가를 진행한 것이 아닌 어느 정도의 이해도와 사전 테스트 과정을 거친 직원들만 직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직무체계 정립을 어떻게 하였고 상호 합의를 과정을 도출하였는지를 좀 정리한 방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무체계를 잡는 과정에서 강화해야 될 직무, 신설해야 될 직무, 이간이 필요한 직무가 무엇인지 직무 전문가들로부터 나온 결과를 중심으로 직무 재설계 방향성에 대해서 보시는 장표와 같이 논의하였으며 일부 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직무가 조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2단계에서 다양한 평가 방법과 자료들을 검토하고 내부 의견을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된 방법으로 직무평가를 진행하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점수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였는데 이제 직무평가 결과가 기본급 운영 기준과 연동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평가 방법이 타당할 것 같다는 내부 합의에 따라서 점수법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직무평가 요소에 대한 다양한 풀들이 존재하지만 노동연구원 자료가 합리적일 것 같다는 의사결정이 내부적으로 모아졌습니다. 평가 요소별 가중치도 마찬가지로 내부 의견을 반영하여 작업 조건의 평가 비중을 2% 정도 상향하고 기술평가 비중을 2% 하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평가 요소별 척도, 구체화된 내용들을 본평가의 참고 자료로서 평가자들에게 해당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네, 다음 장표입니다. 이제 본평가에 들어가서 총 42개의 직무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료진들은 제외를 하였고요. 총 참여해 주신 평가자는 16명입니다. 평가를 진행하였을 때 표준 편차가 크게 나지 않았고 평가자들의 의견이 거의 비슷하게 좀 모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4개의 그레이드로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 과정에서 제언을 한 거는 직무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조직 내에서 2, 3년에 한 번씩은 이런 가치 재평가를 통한 업데이트가 좀 수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제언을 드렸습니다. 대표 직무의 세부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등급 내 직무 타당성 검증 단계를 거쳤는데 4개의 그레이드 내 직무를 정리하고 직책자들을 중심으로 해당 등급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로 경영진에서 1차 평가 등급 조정 필요성에 대한 직무에 대해 과실장급들의 사유서를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한 등급 내 일부 조정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최종 노사 합의를 통해 그레이드 내 직무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보시는 장표는 어떻게 직무평가 결과값이 나왔고 이 직무평가 값을 통상임금 수준과 좀 비교를 해봄으로써 저희가 성과 책임을 강화해야 할 부분 그리고 또는 보상이 강화돼야 될 직무 이런 부분들을 도출하고 그러한 개선 과제를 공유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직군별 직무평가 값에 따라 기본급 인상 방안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해당 평가 점수별 기본급 분포를 매칭하였습니다. 해당 직군 내 직무의 기본급 최소값과 최대값을 밴드 운영 기준으로 수립하기 위한 판단 자료로서 활용하였고 뒷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주로 참고한 부분은 그 영국 국가보건서비스국 그 NH에서 직무를 그 9개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각 직무 등급별 최대 최소값 임금 밴드를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장표 같은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9개 밴드별 차이는 있지만 승급당 피치가 약 3.5% 수준이고 그 밴드별 최소값과 최대값의 급여 평균 인상률 범위는 약 23%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NHS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직무 가치 중심의 기본급 운영 방안을 좀 많이 참고하여서 인천 참사랑병원에 좀 적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확정된 결과값을 기반으로 기본급 범위를 검토하고 확정 허용 범위에 대한 가이드를 병원 측에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본 장표에서 보시는 기본급 운영 범위는 시장 임금에 대한 판단 기준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저희 내부 직원들의 임금 기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본급 운영 테이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장 임금 수준에 따른 최소값과 최대값에 대한 재조정은 분명히 필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컨설턴트가 이런 시장 임금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이 임금 테이블을 구성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장에 대한 임금 정보를 좀 조사하실 수 있는 경영지원 실장님의 도움이 좀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영지원 실장님이 당시 그 참사랑병원의 참사랑병원과 유사한 규모의 그 직군별 직무에 대한 시장 임금을 직접 조사하셨고 단계적으로 승급 피치를 약 2~3% 정도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임금 테이블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이렇게 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인센티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복잡하게 설계할 수도 있었지만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직의 목표 달성 결과에 따른 역할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병원의 가이드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금전적인 보상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검토를 하였는데요. 약 16개 병원을 대상으로 복리후생 수준에 대해 조사를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후생이 많은 부분이 참사랑병원에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병원의 벤치마킹을 진행을 하는 과정과 그리고 지금 현재는 비금전적인 보상 부분으로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 실행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사랑병원 같은 경우는 직위, 직급, 직책 등 혼재되어서 사용되는 부분이고 승진에 대한 기준도 사실상 모호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직위, 직급, 직책에 대한 정립을 좀 명확히 하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승진 기준에 대한 명확화, 승진 후보자 추천 제도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 파트너십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제 근로자 추천과 절차를 거친 노사협의회 위원을 선출하고 운영을 활성화했고요. 지금도 노사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있어서는 직무가치 기반으로 임금 체계를 설계했다는 부분, 그리고 4개의 직무평가 그레이드를 기준으로 기본급 운영 방안을 최저값, 최대값 기준으로 최대 10년 기준으로 인상안을 마련했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의 설계 같은 경우는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3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으로 차등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금전적인 휴게실 및 업무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급 설계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애로사항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직무가치 기반으로 저희가 기본급 운영 범위인 최소값과 최대값을 설정하였으나 간호직군의 경우 코로나19의 상황 등으로 인력 수급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 임금 상승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 밴드 테이블에 최소값과 최대값대로 운영되기 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간호사들의 일부 직원들의 경우 상한가가 달성된 직원들이 발생되고 있고 운영 가이드에 따라서는 동결해야 하나 제도 정착 단계로 바로 적용하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인상해둔 인상률들의 반 정도 수준으로 인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설계된 급여 밴드값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삼사랑병원의 경우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과 지금 연계 중이고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들, 저희 재단에서 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국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참사랑병원 관계자분은 오늘 직접 현장에 참석은 못하시고 지금 온라인으로 같이 자료에 같이하고 계십니다. 박범주 과장님이 지금 온라인으로 같이 지금 참석하고 계시는데 좀 연결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잠깐 해서 우리 기업 관계자분 연결해서 이 컨설팅 이후에 어떤 참사랑병원에서 어떤 좀 변화들이 있었는지 또 컨설팅 결과들을 이렇게 실행하면서 좀 부딪히는 좀 어려움이라든가 또 성과 이런 것도 있는지 좀 약간 얘기를 들어봤으면 하는데 연결 좀 해줄 수 있나요? 예. 예? 아, 예, 하고 계세요. 예. 근데 박범주 과장님인데 연결을 예, 예. 나오셨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 과장님, 예, 지금 말씀 들으셨죠? 예, 예. 네. 발표 들으셨으니까 참사랑병원에서 컨설팅 결과들이 뭐 어떻게 좀 실행됐고 실행 과정에서 뭐 성과라든가 또 하시면서 좀 애로사항들 있으면 잠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병원 자체로는 그 많은 시행착오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좀 따랐을 수도 있는데 일단 리터액션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 직무 체제를 좀 정립하고 많은 직원들이 참여로 인해서 직무 평가를 이루고 거기에 따른 직무별 업무를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참 감사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임직원들 및 부서장들이 협조와 참여로 인해서 경력 산정 기준이라든지 급여 밴드라든지 이런 게 좀 제대로 이루어졌던 게 없었는데 이를 통해서 연봉 재계약이라든지 승급제도 등에 대한 체계 정립들을 좀 이룰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그 김효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직무가치 급여 밴드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간호인력이라든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라든지 이 시장 임금의 좀 유동적인 인력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요번에 좀 급여 밴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속수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무수당이라든지 뭐 상여라든지 또는 근무자들에 대한 뭐 야간 뭐 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복지로 해서 조금 더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개선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또 토론 과정 속에서 또 일단 추가적인 말씀들, 또 필요한 사항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럼 일단 참사랑병원 발표는 이걸로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청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인 발표는 우리
HP 컨설팅의 최우창 컨설턴트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HPC 컨설팅의 최우창 노무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포럼에서 사례 발표를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회사는 주식회사 청인이라는 회사입니다. 본 회사는 포스코 협력회사입니다. 그래서 포스코에 이제 철강을 만드는 데 쓰이는 그 물들을 정화해서 다시 식수로도 내보내고 또 다시 재사용도 하고 바다로도 흘려내보내는 그런 이제 수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계를 포스코 내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게 원래는 포스코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의 직원들로 운영되던 회사가 포스코의 외주화 정책으로 이제 별도의 회사로 나온 분사가 된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분사 직원과 비분사 직원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분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포스코에 근무했는데 왜 임금이 안 올라? 포스코 직원이었는데 이제는 협력사 직원이 되었어.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아무래도 업무 태도가 안 좋아지는 이런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고요. 또 비분사, 그러니까 분사 이후에 들어오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코 직원들과 항상 임금 비교를 하면서 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일하는 것 같은데 왜 돈은 내가 더 적게 받지? 힘든 일은 내가 다 하는데, 그리고 회사에 대한 어떤 배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배우는 것이 없다. 그리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다 50대 이상의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일시적으로 퇴직했을 때의 이 숙련 이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 회사가 이 평가를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호봉제 회사다 보니까 결격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승진을 하고 또 이 평가가 직능급 제도라는 포스코의 그 직능급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직무 능력 평가를 해서 숙련도에 따라서 임금 직능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태 평가를 해가지고 어떤 그 업무 속도, 업무의 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성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 평가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다. 뭐 평가자와 친하니까 또 일보다는 사람 중심의 어떤 평가. 그다음에 이렇게 평가가 의미가 없으니까 이게 실제로 일을 잘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성과를 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인사평가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불신, 일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본다. 그리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직책을 안 맡으려고 하는, 오히려 직책을 맡으면 이 책임만 늘어나고 이 부담만 지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회사가 그래서 원래는 청인이라는 회사가 아니었고 이지포텍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지포텍이라는 회사가 이 외부 사업, 포스코의 외주 사업 말고 외부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이 부실 경영이 발생이 되었고요. 이렇다 보니까 임금 인상이 안 되면서 타 협력사들과의 어떤 임금 격차가 더 늘어나게 되고요. 노사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 직원들이 점점 이 회사에 대한 불만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 8월 달에 민주노총에 우리 직원들이 가입을 하면서 회사 이지포텍은 경영권을 포기하고 청인이 다시 설립이 된 이런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의 영역으로 잡았던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직능급 제도가 의미가 있도록 우리가 직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수립하자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 50대 이상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이 효율적으로 전수할 것인가, 이 장년 숙련 전수의 문제를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런 노사 관계가 악화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 노사 파트너십 구축이 세 가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 우리 인사팀만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노사 협의회
그리고 교대제 근로자들, 그 품질 혁신 사무국의 인력들, 이런 인력들을 합쳐가지고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했고, 실제 직무 분석이라든지 이런 직무 역량 모델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던 전 직원의 동일한 평가 기준, 네, 이런 부분, 그다음에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 직무 연계성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문제점을 이제는 숙련 중심, 그리고 직무 중심, 성과 중심, 요 세 가지 키워드로 다시 재정립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제 직무 분석을 시행을 했고요.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이 전체 직무에 대해서 이 직무 분석을 다음과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직무 분석을 수행을 했고, 두 번째 오른쪽 보시는 것 같이 이 직무 분석 결과 직무 역량 모델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무 역량 모델링은 직무마다 직무 역량을 뽑는데, 저희가 좀 다르게 뽑은 부분은 이것을 이제 레벨링을 했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직무의 어떤 숙련 수준에 따라서 이제 1년에서 5년 미만, 5년에서 15년 미만, 그다음에 15년 이상 요구되는 직무 능력의 수준을 다르게 설정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역량 모델링이 비판을 많이 받는 것이 바로 이 숙련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하나의 역량을 가지고 전부 전체 직급을 다 평가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숙련 수준이 높아갈수록 거기에 걸맞는 이제 평가 제도를 만듦으로써 이제 숙련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개별 직무 역량에 대한 이 수준 정의를 레벨 1, 레벨 2, 레벨 3처럼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 숙련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직급마다 연차마다 요구되는 표준 숙련 수준을 정의를 해서 그 표준 숙련 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교육훈련이라든지 교육훈련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역량 개발로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게 이제 우리 수처리 운전 역량입니다. 이 수처리 운전 직무의 수처리 운전 역량을 보시는 것 같이 레벨 1, 레벨 2, 레벨 3가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레벨 3에 보시면 문제 발생의 전조 증상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갑작스러운 pH 변화에 따라서는 수질 상황에 따른 리턴, 약품량 조절을 판단할 수 있고 수질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어떤 역량 수준을 정의함으로써 정말 실질적으로 그 연차에 필요한 수준, 역량 수준을 갖췄느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설비 분해 조립 역량인데요. 이것은 이제 기계 정비직인데, 기계 정비직이 펌프를 수리할 때 필요한 역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급 수준의 뭐 메카니컬 C를 조립할 때 적절한 압력으로 세밀하게 또 정확하게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연차별로 다르게 정의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기 정비직의 트러블 슈팅 역량이라고 이제 설비 특성 헤러 로직을 테스트기를 활용해서 빠르게 파악하고 고장 부위를 빨리 찾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로 역량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역량 평가를 해서 이 역량 평가와 역량 평가의 결과와 앞에서 정의한 표준 숙련 수준과의 어떤 수준 차이가 발생을 하면 이 사람은 이 설비 분해 조립 역량이 부족하다. 이 설비 분해 조립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연계함으로써 향후 교육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적극성, 팀워크, 뭐 이런 참여, 이런 부분은 공통 역량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직무 역량은 앞에서 정의한 이 수처리 운전 역량, 뭐 비상상황 대응 역량, 이런 것들을 이 직무 역량별로 이렇게 S, A, B, C 등급별로 점수를 주면 자동으로 점수가 환산이 되어서 최종 점수가 나오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표준 숙련 수준과 비교해서 이 교육 훈련 요소와 비교함으로써 이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계했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직능 등급 승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이 승진을 이제 하려면 최소 점수를 정하고, 이것을 최소 점수를 만약에 보통의 표준 승진 연한이 4년인데 이 3년 만에 점수를 달성했다라고 한다면 좀 더 빨리 승진을 시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승진 포인트 제도를 운영한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직능급과 이제는 정말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직능급이라고 했지만 사실 근태평가 결과였고 그것이 이제 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낮았기 때문에 사실상 직능급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직무 능력 평가를 제대로 해서 직무 능력에 따른 이제 직능 갑급과 직능 기초급을 주기 때문에 이제는 명실상부한 직능급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직능급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여기는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급이 있고 직능 갑급이 있습니다. 직능 갑급은 직능 포인트를 통해서 포인트에다가 이 단가를 곱함으로써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뭐 직능 단가가 2, 4분은 2,000원, 뭐 1,8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취득 점수에 곱해가지고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S하고 D 등급 간에 이런 이 직능 갑급의 편차가 되고 이 직능 갑급은 금액이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몇십 년씩 쌓이게 되면 기본급에 반영되고 또 상여금에 반영되고 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교대 근무 수당 다 이렇게 반영되기 때문에 이게 누적 인상되면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 직능급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 예, 여기 뒤에 또 조금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청의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역량평가, 직무 역량평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업적평가가 있는데 이 업적평가에 보시면 이 좌측변에 이 평가 내용이 이제 포스코로부터 우리 외주 협력사가 평가받는 평가 기준입니다. 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 도급 단가가 결정됩니다. 결국 이 도급 단가에 따라서 우리의 매출액이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평가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업적 평가 지표에는 보면 혁신활동, 교육 실적, 작업 품질, 안전관리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런 평가가 회사만 평가를 받지 직원들은 그걸 굳이 뭐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개인들의 업적 평가를 이제 회사의 평가 결과로 연계해서 회사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개인도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연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업적 지표도 이 회사 지표를 그대로 따와서 안전, 혁신, 교육, 작업 품질을 가지고 이 100점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 척도를 다음과 같이 뭐 보건활동 참석률, 미참석 횟수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고요. 개선활동 건수, 또 니얼미스 발굴 건수, 뭐 위험성 평가 건수 이런 것들을 다 척도별로 또 이제 요거는 이제 혁신 관련된 이런 제한 활동의 이 활동의 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이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기술 전수, 학습 동아리, 교육 참여 이런 부분입니다. 작업 품질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평가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제 그 작년의 숙련 전수 부분인데 이 숙련 전수를 하기 위해서 이 작년 근로자들이 업무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계정비직과 전기정비직은 이 아무래도 이 육체적인 노동 강도가 세다 보니까 50대가 넘어가면서 자꾸 이 기계 정비 업무를 회피하려는 이런 경향이 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 수처리 운전직으로 우수한 인력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이분들을 사내 강사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처리 운전직이 모니터를 보면서 이렇게 운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시간 확보도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향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대적으로 부족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량 수준에 따른 이 교육명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50대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퇴직했을 때 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가를 도출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명으로 연계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잘 가르치는 능력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련 전수가 잘 안 되는데 우리 컨설턴트들이 들어가서 표준 교환을 만들어 드리고 같이 한번 만들어 봄으로써 이 컨설팅 이후에도 이분들이 직접 이렇게 교환을 만들어서 운영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동영상을 찍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그 고숙련자들은 이렇게 몸으로 하는 건 잘 하지만 이것을 설명하고 또 이렇게 PT화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동영상으로 찍어놓고 이것을 이 사무직 근로자분들이 이렇게 포인트 작업을 도와드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해서 제안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혁신 활동하고 기술 전수 학습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려면 이것을 어떻게든 인사와 연계를 해야 된다. 인사 연계 없이 하게 되면 추가 업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왜 추가적으로 혁신 활동을 해야 되냐, 안전 활동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임금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업적 평가 지표에다가 기술 전수를 이제 40점을 배정해서 넣었고요. 이렇게 기술 전수에 대한 부분을 넣었고, 예, 혁신 활동 건수도 다 이제 반영해서 넣었기 때문에 혁신 활동과 교육 전수, 안전 이런 부분을 다 업적 지표로 넣어서 평가에 반영하고 이것을 임금에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스스로 근로자들이 하게끔 이런 활동을 하게끔 연계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회사는 뭐 컨설팅 때문은 아닙니다. 컨설팅 때문은 아닌데 지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인원이나 매출이나 교육 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컨설팅을 통해서 얻었던 성과라고 한다면 일단은 노사 관계가 상당히 노사가 같이 문제를 풀어나갔다. 이게 컨설팅을 요청한 부분이 회사도 있지만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들의 평가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노사협의회에서 평가 제도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해보자라는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부응해서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노사관계 안정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또 이 직원들이 이제 포스코 KPI 기준으로 해서 직원들이 업적 평가 결과를 받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이 열심히 달성하면 결국 회사가 포스코 KPI 평가를 잘 받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의 매출 향상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이 역량 평가를 하게 되면 본인의 부족한 역량 수준을 알려줌으로써 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 기술력을 높일 수 있고 또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진짜 실질적인 직능급으로 연계되었기 때문에 성과 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사실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능급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좀 또 보완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래서 저희가 요 사업장은 아닙니다. 요 사업장은 아닌데 포스코의 그 수처리 업체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이 청인이라는 회사하고 다른 회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청인과 동일한 임금 구조와 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실제 직능급을 개선했던 사례를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많은 포스코 협력사들이 그 가지고 있는 임금 구조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스코 협력사들이 나오면서 포스코의 임금 테이블이라든지 임금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포스코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지금 직능급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급이 있고요. 기본급은 근속에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호봉제고요. 그 다음에 직능급이 있는데 직능급은 직능 기초급과 직능 각급이 있습니다. 직능 기초급은 사실상 직급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급 상승에 따라서 정액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직능 기초급이고 직능 각급은 앞에서 보셨다시피 평가 결과에 따라서 누적적으로 그 포인트를 받아가지고 3만 원씩 4만 원씩 이렇게 누적적으로 인상되는 금액이 직능 각급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직능급 제도에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이 회사는 아무래도 기본급이 이제 호봉제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건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근로자들이 때 되면 승진에 대한 요구가 너무 다 이제 뭐 평가 제도는 똑바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직급 승진 대상자가 무슨 기준으로 선정되었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때 되면 승진을 다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직능 기초급이 그때마다 다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사 합의의 결과로 그냥 직능 기초급 인상분 없애겠다. 대신 그냥 때 되면 승진시켜달라.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된 거죠. 그러면 없애는 방식이 어떻게 없앴냐 하면 원래는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직능 기초급이 사원에서 14만 5천 원, 25만 9천 원, 40만 원, 56만 원 인식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을 직급 승진을 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능 각급을 깎아서 올려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감액분이 있습니다. 감액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딱 승진 인상분만큼을 감액하는 겁니다. 어디서 감액하냐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능 각급에서 감액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능 각급도 쌓아 놓으면 깎아버리고 또 이제 승진에서 사실상 인상분이 없어지는 승진 인상분이 없어지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기본급 테이블인데 이렇게 거의 3년 차에 승급하고 4년 차에 승급하고 이런 식으로 때 되면 거의 다 승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본 환급의 인상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회사 차원에서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누락 없이 기본급과 고정연봉과 총연봉이 상승하는 구조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회사 차원이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이제 페이밴드로 그려봤을 때 페이밴드의 스프레드 폭이 상당히 낮은 걸 보실 수 있고 거의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 편의 것은 이제 테이블 상의 그 페이밴드고요. 이건 실제 분포상의 페이밴드인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는 이런 분들은 누구냐? 이런 분들은 포스코 전직자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전직자분들은 기존에 받고 있던 임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테이블보다 직능 각급이 훨씬 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근로자들, 비전직자들은 상당히 이제 불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저 위치에 저 직급에 가면 저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선 방안으로 저희가 이제 제안드렸던 내용은 현재 이제 이 직능 기초급, 이 직능 기초급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직능 기초급을 기본급과 이 교대수당에 나누어서 넣으라는 부분입니다. 이 직능 기초급을 그대로 기본급에 다 넣어버리게 되면 이 시간의 수당과 뭐 교대근무 수당이 또 중복적으로 올라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능각급 인상분 14만 5천 원을 14만 5천 원 분을 이제 바로 넣지 않고 이 역산해 가지고 결국 연봉으로 14만 5천 원만큼의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는 12만 원을 인상한 것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급화하면 장점은 이 최저임금 인상액이 빠르게 오르면 이 최저호봉에서 최저임금 위반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사전에 좀 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은 미리 넣는 거기 때문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안해서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이 근속 상승에 따라서 계속 임금이 올라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 연봉제에 페이밴드 개념을 좀 호봉제에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얼마입니까? 3만 7천 원, 뭐 3만 8천 원, 3만 9천 원, 약 3만 9천 원 정도의 수준이 이 호봉 인상분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4호봉까지는 표준 승진 연한인데 만약에 이분이 능력이 떨어져서 승진을 못하고 해당 직급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면 3만 8천 원이 아니라 그 다음 호봉에는 3만 5천 원이 올라가고 그 다음 호봉에는 3만 2천 원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2만 9천 원, 2만 6천 원, 2만 3천 원, 2만 원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올려주지 않는 건 아닌데 호봉 인상분을 단계적으로 낮게 설정함으로써 이 페이밴드의 그 맥스 값의 효과를 내는 겁니다. 페이밴드의 맥스 값 이상 올라가게 되면 연봉제도 인상률을 낮춰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직급별로 해서 때대에서 이제 4년 차에 원래는 평균 표준 승진 연한인데 표준 승진 연한에 승진하지 못하는 저성과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적용함으로써 이 호봉제의 문제점을 해소한 내용입니다. 직급별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하면 직급 승진의 효과는 없고 근로자들이 불리한 것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승호분을 줬습니다. 이제 직능 기초급은 없는 대신에 직급 승진을 하게 되면 기존의 4호봉에서 5호봉 가는 게 아니라 4호봉에서 6호봉 가도록 해서 한 호봉의 승진 인상분을 주도록 했습니다. 뭐 저는 뭐 더 많이 주고 싶었지만 뭐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호봉 정도의 효과. 그래서 기존에 그 이게 이제 기존의 호봉 테이블에 따르는 이제 임금 인상인데 이것을 이제 약간씩
띄워가지고 한 호봉씩 인상분을 해서 부장 때는 조금 더 격차가 지금보다 많은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조건은 표준 승진 연한에 다 승진했다는 가정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표준 승진 연한에 승진을 못했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멈춰버리는 그러한 테이블을 만들어서, 직급별 테이블을 만들어서 현재의 그 호봉 테이블의 문제점을 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공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직능 각급도 편차가 너무 작다. 직능 각급도 지금은 보시면 그 직급 내의 편차가 11,000원에서 16,000원 정도밖에 안 납니다. 뭐 결국 잘 받아봤자 크게 차이가 없다는 부분이어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개선을 해서 직능 각급의 이 점수를 C등급, 사실상 D등급은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C등급에 11점 부여하던 것을 8점으로 줄이고, 이 3점을 S등급자 23점을 기존의 20점에서 23점으로 부여함으로써 약 현재 16,000원에서 27,000원 정도 격차가 나도록 이렇게 좀 그 정말 직능급을 좀 잘 받을 수 있게끔 좀 동기부여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격차를 좀 늘렸다. 어차피 근데 이 안에서의 이동이기 때문에 회사의 인건비 부담은 크지 않는데,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이 격차를 조금 더 둬서 이 직능급의 효과를 좀 더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청 원사님,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예, 오늘 기업에서 청인에서 사실 먼 데서 오셨는데요. 아침에부터 해서 청인 포항에서부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장필 시장님이 같이 지금 이 포럼에 참석하고 계신데요. 발표 내용 좀 보완적인 측면에서도 기업에서 보실 때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변화된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뭐 성과라든가 또 하시면서 어려운 점들 이런 것도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청인은 20년 일터 컨설팅을 통해 3가지 영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평가체계 개선에 큰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저희 업적평가는 저희 직원이 소수로 한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 평가자들의 주관적인 생각, 줄 세우기 평가, 평가자의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직무 분석, 직무 레벨을 처음으로 도출해 보았고, 그 산출물을 가지고 청인에 맞는 평가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저희가 20년 평가를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내부 사정으로 그 평가는 작년 인사 평가를 못 하였고요. 올해 이제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그 그룹웨어를 통해 저희가 전 직원들에게 공지를 해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저희 청인에 맞는 평가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 저희가 저희 전 직원들이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받은 인사평가 체계에 대해서 노사가 굉장히 만족을 하였고요. 컨설팅에 도움을 준 HPC 컨설팅 최우창 컨설턴트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사가 굉장히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저희가 올해 21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지금 1차로 서류 심사에 통과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먼 길 오셔서 다시 이따 또 토론 과정에서 또 필요한 사항도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두세 가지 사례가 발표됐는데요. 그래서 참사랑병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보면 아니면 또 청인에게는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임금과 연관해서 하나는 좀 직무급, 물론 또 하나는 저 직능급에 연관되는 뭐 물론 조금씩 그 뭐 다 완전한 의미에서 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측면들 평가 체계의 변화와 더불어서 임금 체계 변화 이런 것도 연관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우리 사회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임금 체계 개편과 연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